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지방제 9급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난이도를 놓고 보면 작년하고 조금 비슷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만일에 비교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영어는 작년보다는 좀 컷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만 놓고 본다면 한 80에서 80점 전후 정도, 그 정도면 영어만 놓고 본다면 합격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국가직하고 또 비교해 본다면 국가직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난이도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출제됐었던 그런 흐름 그리고 국가직에서 나왔었던 그런 방향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한 놈이 낸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놈이 낸 거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항수가 국가직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됐고요. 실용문이 국가직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한 문제 나왔고 생활영어 세 문제 똑같이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은 난이도는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걸 통해서 25년도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에 초점 맞춰서 좀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도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유형별 특징 및 향후 대응 전략 이래 가지고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년에는 물론 일단은 뭐 어떻게 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예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예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25년에 실용문을 내겠다라고 해서 뭡니까? 예시 문제로 제시를 했는데 벌써 이미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에서 실용문이 좀 들어갔죠. 근데 뭐 실용문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출제하는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꼭 그 말씀을 진짜 다시 한번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기출을 정확하게 익혀줘야지만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휘가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어휘에 충실한 문제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휘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다라는 것은 제가 뭐 그동안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거 바로 그런 단어들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는 거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들 어휘 때문에 어휘집을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어휘집을 여러분들 보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는 여러분들 향후 대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글을 보다가 독해 지문 같은 거 보다가 모르는 단어들, 조금 의심이 가는 단어들, 기억이 잘 안 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거 좋고요. 굳이 어휘집을 만일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능 어휘집 바로 그거를 보시면 되겠다. 특히 지금 어휘가 나오는 것은 고2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서 글에서 자주 만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 어려운 어휘보다는 글 속에서 만난 어휘들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향후 대응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거가 두 문제 나왔죠. 동사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으면 동사구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사실 없다. 영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동사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사구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동사고라는 것은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좀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뭐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번에 나온 거 보시면 출제 비중이 높은 동사고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온 것들은 불과 몇 년 전에 다 이미 국가직에서 전부 다 출제됐었던 바로 그러한 동사고로 나왔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은 동사구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됐고요. 대책으로 나는 그동안 공무원 영어에서 출제했던 동사구 중심으로 시간을 두고 좀 암기를 하라.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나왔었던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룰아웃하고 렛온이라는 바로 그 동사고 두 개가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개의 동사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출제됐었던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출 중심으로 여러분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동사고라는 것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어느 것이 나올지 우리가 좀 알 길은 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동안 나왔었던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래도 혹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 속에서 만나는 동사고들도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여러분 기출 중심으로 일단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고에 대한 공부는 조금 평소에 좀 꾸준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두고 좀 암기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동사고는 조금 시간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휘보다도 오히려 동사고, 수거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동사고와 관련된 여러분들 나름대로 책이 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책 가운데서 원데이 동사고 수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한번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문법이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기본 문법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온 게 기본 문법. 이번에 국가직 고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그런 문법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렵게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기본서라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너무나 배 꼬인 그런 문법의 구조를 여러분들 익히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말이죠. 기본서에 익혀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우리가 글을 보는데 아주 기본이 될 만한 그런 문법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글을 보든 좀 철저하게 문법을 확인하는 습관 길러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 문법을 여러분 출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문제화시켰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맞춰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글 속에서 어떤 문법이 활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꽤 괜찮겠죠. 따라서 저는 문법을 여러분 공부하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법, 즉 다시 얘기해서 기본서라는 거, 기본서라는 거 제 책으로 친다면 제니스 영어가 되겠죠. 기본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글 속에서 좀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글 속에서 문법을 좀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는 거, 이것이 대비가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중심 그리고 글 속에서 바로 문법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작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영작이지만 문법을 확인하고 암기하는 수준이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기본 문법을 확인하는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말씀드린 것은 영작이지만 문법 확인하는 바로 그런 수준, 그리고 단순 암기하는 수준, 바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5년도서부터는 이번에 예시 문제로 제시했었던 바로 25년 이후로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라는 것에는 영작 문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문법 문제만 있었고요. 그렇지만 영작이 안 나올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저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문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법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 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법 문제는 또 잘 맞추는데 또 영작은 또 잘못 맞추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문법 문제 중심
중심으로 조금 문법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작을 기본법을 확인하는 문제로 냈다는 것은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고자 했던 그런 의도도 또한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쉽게 가는 그런 추세를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활영어 세 문제가 여러분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영어 세 문제씩 지금 여러분 출제가 되고 있죠. 글쎄 왜 이렇게 생활영어 세 문제씩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죠.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출제하는 그런 기조로 제시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중심으로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공언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영어 문제를 여러분 제시했다고 해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우리가 과연 익히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런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말이죠. 여기에서는 그냥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문제긴 하지만 생활용어는 꾸준히 많은 대화를 읽어보고 보는 습관을 기르면 더불어 해석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가볍게 어느 정도의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된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영어를 많이 내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영어 이런 것을 측정하고자 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글 속에서 만나는 생활영어, 대화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해석 능력이다. 그리고 해석 능력은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이냐라는 것인데요.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해석 능력 정도만 여러분 길러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생활영어 문제만 또 유독 한두 문제씩은 반드시 틀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기회에서 말씀드리는 거 많은 대화를 좀 읽어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대화를 읽어봐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좀 아까 이제 해석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생활영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약간 상상력의 문제다. 아니면 생활의 어떤 경험의 문제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해석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석 능력은 그래도 조금 되면서 말이죠. 자꾸 틀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는 것, 그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용문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나왔는데요. 단어 중심의 가벼운 해석, 바로 난이도가 상당히 낮지만 실용문의 경우는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대조해보는 훈련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단어 중심. 여기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해석할 때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별로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큰 적이 단어만 가지고서 이런 뜻일 거야라고 해서 추론해가면서 여러분들 글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가급적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실용문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단어만 갖다가 그냥 맞춰놓고 봐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서 풀이법으로는 보기와 자꾸 지문의 내용을 대조해보는 바로 습관 그런 거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단어 하나의 차이, 바로 이런 걸로 다 여러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죠. 이 실용문의 경우는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그냥 저절로 여러분 익힐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본다? 보기와 자꾸 바로 지문을 대조해보는 그런 훈련.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바꿔냈구나, 이것을 이렇게 바꿔냈구나, 요걸 묻고자 했구나,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향후 25년서부터 실용 문제 조금 더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만큼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예시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6문제가 바로 실용문으로 제시가 됐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6문제지만 정확하게 지문은 4문제고요. 바로 한 지문마다 2개씩 낸 것도 있었기 때문에 4개에다가 6문제 이렇게 해서 나왔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훈련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훈련? 보기와 지문을 대조해보면서 뭐를 이렇게 바꿔서 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훈련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는 물론 여러분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해석 능력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실용문과는 좀 다르게 좀 정확하게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는 일단 정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춰 대비하고 정답으로 제시한 보기의 힌트 특성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아까 실용문의 경우는 단어 중심으로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독해 지문을 여러분 보셨을 때는 정확한 해석을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이 바로 일단은 내용일치 문제에서 좀 더 중요할 것이다. 즉 정확한 해석은 내용일치에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이 좋으냐면 말이죠. 바로 제시한 보기의 힌트 특성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따가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바로 그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어조를 건드리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죠? 긍정을 부정으로. 그러니까 본문은 긍정이었었는데 부정으로 바꿔낸다든지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 그리고 보기와 지문을 자꾸 비교해서 뭐를 어떻게 바꿔서 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 문제 하나 있습니다. 글을 스캔하고 지문의 전개 특징을 확인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글을 스캔한다.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바로 글의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캔하라 라는 것입니다. 스캐닝하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문의 전개 특징이라는 것은 전개 방식, 즉 다시 얘기해서 글 전체가 순접으로 이어지는 글인지 아니면 가다가 역접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대체 여러분들 요령, 비교적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기를 분석하는 훈련은 병행하자. 여기서 요 말씀 드렸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좀 스캔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뭐냐면 핵심어가 뭘까를 보셔야 되거든요. 핵심어가 뭘까?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글은 전반적으로 어조를 긍정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 전반적으로 어조가 긍정인데 보기가 부정으로 돼 있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정답에서 배제가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가령 A라는 핵심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어가 들어있지 않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기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 문제 나왔죠? 어찌 본다면 지금 원래 주제나 제목이 조금 더 쉽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사실은 좀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근래 한 3, 4년 내려다 보게 되면 다른 문제보다도 오히려 즉 다시 내용 일치가 여러분 보통 어렵게 대하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죠. 바로 내용 일치가 오히려 쉬워지고 있고 내용 일치 문제가 좀 쉬워지고 있고 오히려 주제나 제목을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나름대로 좀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 좀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어를 찾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따 문제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죠. 우리가 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좀 아까 제가 스캔하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단어가 뭘까? 핵심의 표현이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서 보시는 거, 이런 것을 찾아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정확히 해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바로 이런 방식을 출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정확한 해석을 하고 핵심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훈련. 진짜 이게 참 중요하죠. 좀 정확한 해석을 좀 하시고 핵심어가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꾸 확인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꽤 중요하다. 그러면서 더불어 보기 분석을 하는 거. 보기 분석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의 핵심은 A인 것 같은데 A가 들어있네 안 들어있네 라든지 아니면 어조가 긍정인데 왜 이렇게 보기가 얘는 마이너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보기를 분석을 더불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색한 문제 고르게 글을 스캔해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한다. 여기서 글을 스캔하라라는 것인데요. 스캔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겁니다. 핵심어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이따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죠. 어조가 또 뭘까?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을 보통 해석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핵심어가 뭘까라고 생각하셔서 그 핵심어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조를 긍정으로 잡았는데 이거 가다 보니까 이런 부정이 있네라고 해서 어조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핵심어가 뭔지 아니면 어조가 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 들여보자. 이것이 대비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서입니다. 이것도 글의 순서는 말이죠.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스캔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서를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정답이 될 만한 단서가 뭘까? 물론 단서 찾는 훈련을 꾸준히 해줘야 되겠죠?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대비책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확한 해석보다는 글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자. 이따가 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자리 찾기입니다. 주어진 문장 어디로 들어갈까요? 라는 것이거든요. 주어진 문장을 통한 추론 능력. 바로 사실상 이거죠. 주어진 문장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논리력을 제시하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거기에다 논리력, 바로 추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각과 뒤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추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의외로 자주 틀리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내용을 예고를 하는지 아니면 앞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전에 국가직에서 그런 거 있었죠. 노동이라는 것은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고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은 금전적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는 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죠? 이 다음에는 금전이 아닌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노동은 금전적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일반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금전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고 이 다음에는 금전적 가치가 아닌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와 같은 여러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꾸준한 좀 훈련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빈칸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여러분 쉬워지고 있는 그러한 그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난이도를 조금 더 그래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빈칸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빈칸 문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 능력, 나름대로 논리력 이런 것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해석 이까지 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시험에서 상당히 좋은 방식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빈칸 채우는 방식의 그런 문제 유형은 어느 시험이든 영어와 관련된 모든 시험에서는 바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험에 앞으로도 좀 쉽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난이도는 좀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난이도를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들 높게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바로 뭐냐? 빈칸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확한 해석과 글의 주제 파악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렇죠? 좀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해석. 그러면서 주제를 파악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말이죠. 빈칸 채우기도 결과적으로 글의 주제를 묻는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거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빈칸 채우기도 반드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비책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빈칸 문제도 결국 글의 주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고 바로 빈칸 주변의 핵심이 되는 말 찾고 보기를 분석하여 핵심어 중심의 보기 구성인지 어조 중에 보기 구성인지 확인하는 훈련 필요하다. 특히 빈칸 채우기는 보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빈칸 채우기도 그래 뭐라고요? 주제다. 그러면서 둘째 보기 분석을 잘하라. 여러분 보기 분석을 잘하라. 주제 문제? 그럼 아까 뭐냐면 주제 풀듯이 보라는 것, 바로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바로 그런 문제 출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번에 나왔었던 문제들 바로 특징과 그리고 향후 대비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겠습니다. While Shakespeare's comedies share many similarities, they also differ markedly from one another.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보면서도 저는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while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while 여러분 우리가 동안이라는 뜻과 반면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뭐 반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심해 줘야 되겠죠. 참고로 while이 이와 같이 해서 맨 앞에 나왔을 때 이때는 무조건 반면에라는 뜻이 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절과 바로 뭐가 된다? 역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게끔 제시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밑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논리력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독해를 만났을 땐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이 이거죠. 글을 볼 때는 항상 순적 관계로 전개되고 있는지, 역적 관계로 전개되고 있는지, 플러스로 전개되고 있는지,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while이 역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differ,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역적 관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역적 관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역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는 플러스가 돼줘야지만 바로 역적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역적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글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런 생각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솔직히 예상을 해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논리독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강의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지면서 글을 보시는 훈련을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논리독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강의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조금 언급하고 글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둘째, 여기서 이 단어를 썼다. markedly라고 했습니다. markedly.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마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ed를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ly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다 ed를 붙이면서 marked 라고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그동안 제 수업을 좀 들은 친구도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저는 ed로 끝나는 형용사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해서 저는 진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ed로 끝나는 형용사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마크라는 동사에 ed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형용사가 나왔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에다 ed를 붙여서 하나의 형용사가 됐다라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의미가 확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learn이라는 동사에다 ed를 붙이면 하나의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때 발음은 항상 ed라고 발음합니다. 동사 learn에다 ed를 붙였다라고 해서 만일에 과거형 동사다 그러면 learned라고 발음하는 거지만은 이게 하나의 형용사로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항상 발음은 ed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learned가 아니라 learned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learn이라는 동사에 ed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형용사가 확장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박식하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감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박식하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마크라는 동사, 마크가 뭡니까?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표시를 한, 뭐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다 내가 딱 동그라미 쳐서 이게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로 확장해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쉐어라고 제가 딱 표시를 하니까 눈에 확 띄죠. 그죠? 네. 그래서 현저한, 분명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버리죠. 정답 2번이 돼버립니다.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써먹을 수 있는 영어,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영어, 이런 측면에서 조금 물어보고자 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조 놓고 보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탈락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밑줄로 여러분들 바로 단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어조를 생각해서도 정답을 조금은 우리가 바로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순조역적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생각해서 보기를 배제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번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Jane poured out the strong dark tea and diluted it with milk 랬습니다. 네. 이 다일루트라는 거, 여러분들 원래 물기하다는 얘기죠. 희석시키다라는 얘기죠. 물기하고 희석시키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약화시키는 거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물기하고 희석시키는 거니까 바로 약화시키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원래는 thin이죠, thin. thin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날씨라고 말이죠. 얇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만 이것도 또한 약한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석하려고. 여러분 혹시 신나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강력한 여러분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그 페인트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묽게 만들 때 신나를 여러분 섞어 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좀 묽어지게 되죠. 그 신나가 뭐냐면 띠너입니다. 연화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부드럽게 해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갖다 우리가 신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 그런 것처럼 뭔가 약화시켜주는 거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기하고 희석시키다, 약화시키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죠? 나름대로 좀 요거는 조금 뭐 어렵다라고 생각한 친구들, 전혀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요것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여러분 출제 경향 그리고 향후 대비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기본 어휘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2 정도 수준의 그런 어휘, 고2 정도 수준의 바로 그러한 수능 어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꼽았을 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솔직히 뭐 앤들 순접이니까 말이죠. 논리가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논리, 구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룰아웃입니다. 이미 여러분 국가적 국어에서 나왔었던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동사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룰아웃, 배제다라는 거죠. 그죠? 배제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뭐 글쎄요, 제 수업을 많이 들어보셨다고 한다면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리고 물론 뭐 제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뭐 룰아웃 자체는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대비처럼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에 워낙 기출을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기출에서 제시했었던 그런 동사구들을 좀 많이 암기해주시는 건 좋겠고요. 그리고 동사구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 나올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에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조금 어휘보다도 오히려 동사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수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암기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제다라는 얘기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었던 놈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룰 아웃, 여기서 아웃에다가 조금 여러분들 더 초점 맞춰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바로 배제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레론입니다. 4번입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국가직에서 나왔었죠. 이것은 워낙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레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비밀 따위를 누설하다, 밝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것은 레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요것은 디스클로즈로 해서 요것은 국가직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서울시에서 전에 출제할 때는 좀 어려운 단어 제시했죠. diverge라는 이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폭로하다, 누설하다, 밝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구 이 또한 여러분들 기출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셨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빈칸. 여러분들, 어휘 같은 거, 물론 여기서 ignore, forgive, facilitate, exaggerate. 단어들이 상당히 쉽죠? 그죠? 상당히 쉽죠. 그럼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물론 어휘 정도를 좀 물어보려고 했지만 가령 1번하고 2번, 뭐 3번하고 4번은 그래도 1, 2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번하고 2번이라는 보기를 제시한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어휘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력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력의 바로 기본이 바로 뭐다? 순서역적 플러스 마이너스 뭘까라는 거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automatic doors in supermarkets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얘기가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슈퍼마켓에서 자동문이 그래버렸습니다. 자동문이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entry and exit 그래서 출입을 뭐 합니다? 바로 커스텀에서 고객들 말이죠. with bags or shopping cart 자 이렇게 됩니다. 가방을 들고 있거나 쇼핑 카트가 바로 있는 쇼핑 카트를 몰고 있는 고객들의 출입을 뭐 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자동문이라는 것이 굳이 우리가 부정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앞으로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부, 여러분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주어 부분 그리고 동사 부분 이렇게 나눠서 주부와 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부와 술부의 관계는 여러분 순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흔히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주어를 한덕현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한덕현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뭡니까? 한덕현과 순접 관계가 이룰 수 있는 한덕현은 뭐뭐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어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부와 술부의 관계는 순접이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어조를 이것을 자동으로 마이너스 잡아갈 일은 없겠죠. 그럼 여기도 결국 뭡니까? 플러스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1번, 4번 탈락이죠. 내용상으로 여러분 용서할 일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 facilitate라는 것은 쉽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facilitate라는 바로 형용사에서 나온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easy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하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수월하게 하다. 수월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 촉진하다 바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4번의 exaggerate는 과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5번의 문제를 낸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주 단순하게 기본적인 논리적인 관계 생각하자. 그 논리적인 관계는 바로 뭐다? 주부와 술부의 관계는 순접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주부가 플러스니까 술부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옳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기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특히 여러분들 25년에 여러분들 제시했었던 예시 문제에서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어휘 문제가 전부 다 빈칸으로 제시가 됐죠. 전부 다 논리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문법입니다. 자,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기본 문법입니다. 기본 문법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런 문법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문법을 물어보려고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뭐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뭐 쉬운 것들은 더더욱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은 바로 기본 문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바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즉 기본서에서 배운 그런 기본 문법들을 간단하게 문제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도가 높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쉬운 쪽에서 특히 기본 문법들을 확인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영역을 한번 놓고 본다라고 한다. 1번 보기에는 바로 저것은 바로 뭡니까? 수의 문제죠. 2번도 수의 문제가 되고 있죠. 3번은 관계 대명사의 문제가 되고 있죠. 4번은 전치사의 문제가 되고 있죠. 4번은 전치사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뭐 one of 다면 반드시 복수명사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one of 다면 반드시 복수명사 나온다라는 겁니다. one of 다면 반드시 복수명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 이제답이 찍어버렸죠. 바로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주어는 one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를 단수의 is로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의 문제. 이것의 흐름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의 일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뒤로 볼까요? 이지 동사가 있는데 뭐가 안 보입니까? 주어가 안 보이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물론 which는 사물에 쓰는 것이니까 maps of meaning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의미 지도라고 하는 저것은 사람이 아니겠죠? 당연히 사물이 되겠죠. 따라서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which 쓴 거 문제 없겠죠? 그리고서 이지 동사의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으로 쓴 거 문제 없겠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4번입니다. because of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글쎄요 나름대로 진짜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좀 출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가령 이거죠. 도우냐 despite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아니면 nevertheless.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거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들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기본 문법이라고 했어요. 즉 다시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접속사라는 거와 전치사라는 거와 그리고 부사라는 거에 그런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접속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접속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전치사라는 것은 다음에 목적으로 명사만 나와야 되겠죠. nevertheless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사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부사라는 건 수식이 되는 거. 그죠?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 목적을 끌고 온다든지 주어동사 끌고 온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접사, 전치사, 부사라는 기본적인 어떤 품사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건 while하고 despite, nevertheless. 바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죠. while과 during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서 전통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because입니까? 아니면 because of입니까? 라는 것이죠. because 접수가 because of는 전치사가 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죠. 그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험에서는 after는 전치사, 접수가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요것들을 서로 대비시켜서 여러분들 물어보기 위해서 부사 afterwards가 출제된 적이 있었죠. afterwards는 부사로만 쓰이는 놈이죠. 그죠? 바로 요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기본적인 여러 품사의 바로 역할, 품사, 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에서 because of을 썼잖아요. 근데 다음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접수가 필요한 것이죠. of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 유형의 문제는 뭐 because입니까? because of입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은 꽤 오래됐죠. 거의 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뭐 2000년대 이전에나 출제했었던 것이요.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쉽게 나왔었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쉬워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에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해서 문법을 묻는데 밑줄을 거놓고 나온 거 바로 작년에 지방직 9급에서 그리했고 올해 국가직 9급에서 그리했고 그리고서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그리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한 놈이 낸다라는 겁니다. 한 놈이 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1번에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자, 1번에 살펴보시게 되면 not to spend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not to spend. 뭐 두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출제에 0을 놓고 본다면 일단 부정사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요. 요것은 동사 문제가 되고 있죠. 요거는 관계사 문제, 관계 대명사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요것은 뭐 출제는 비교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말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배수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1번을 놓고 보시게 된다면 저기에서 자 일단은 1번을 놓고 보신다면 저기서 투부정사 오르냐라는 얘기인데요. 네, 플랜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옳습니다. 플랜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또한 그 앞에다 놨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원래 뒤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뒤에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투 다음에 부정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 글을 보다가 혹시 그런 거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투부정사 부정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써버립니다. 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네, 따라서 일단 투부정사 쓴 거 옳고요. 그 다음 낫의 위치도 바르게 쓰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Michael Kisber's last month hasn't been seen. hasn't been seen, since라고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제가 이제 출제의 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동사이기도 하겠고 아마 시제를 물어본 것이기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여러분 나와서 국가대 국어에서 출제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들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동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disappear입니다. disappear라는 것은 졸음은 사라지다라고 해서 얘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가 되고 있죠. 자동사는 뭐가 안 됩니까? 수동이 안 되고 있죠. 수동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수동으로 안 쓴 거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and 이해를 놓고 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시제, 현재 완료, 즉 since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여러분 since가 여러분들 이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현재 완료라고 쓰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 괜찮죠? 근데 여기는 과거를 썼단 말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해서 좀 물어본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착각이 바로 뭐냐면은 and는 우리가 보통 같은 거 끼를 묶어준다 라고 해서 and 앞, 뒤가 서로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시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서는 과거를 쓰고 뒤에는 현재 완료 쓰고 앞에는 과거 쓰고 뒤에는 미래 쓰고 얼마든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각각에서 여러분들 전달하고자 하는 시제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and라는 since, 즉 이유라는 바로 이 부사가 있기 때문에 시제 현재 완료 쓰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last mon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last가 들어간 표현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쓰는 것입니까? 과거고 쓰는 것이죠. 따라서 disappeared라고 해서 과거라고 쓴 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 국어에서 출제됐을 때 어떤 친구가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선생님, since가 있어서 현재 완료 쓴 거 좋아요. 그러면 and를 같은 거 끼를 묶어주니까 이 앞에도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단순하게 물어보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각각의 여기서는 분명히 지난달 그랬으니까 이건 과거 되는 것이고요. 이건 since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 쓰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disappear라는 동사를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수동으로 하지 말자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last month는 과거고 쓴다라는 것이고, 나름대로 함정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and야는 현재 완료인데 어떻습니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and나 but이나 or는 같은 것끼리 묶어주지만은, 그죠? and나 but이나 or는 같은 것끼리 묶어주지만은, 그렇지만은 시제조차도 양쪽을 무조건 같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앞, 뒤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관계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죠. 여러분 후가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죠. 후가 주격이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사 앞에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주격이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후가 맞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명사가 나와 있고 주어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라는 겁니다. 틀렸죠? 그죠? 일단 주격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바로 주어 없이 바로 동사, 아무것도 없이 동사가 바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동사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주격 쓴 건 틀렸죠.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I'm sad that the people that I look after, 내가 돌보고 있는 자녀를 둔 사람들이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딸인데 누구의 딸입니까? 사람들의 딸이 되는 거죠. 소유격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whose daughter 이렇게 돼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저기 뒤에서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유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주어가 없죠.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주어가 없죠, 그죠? 네. 그럼 만일에 뭐 어떻습니까? 만일에 목적격이다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만일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만일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일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명사가 쫓아나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소유격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My book, my boy, my friend.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명사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격 다음에 명사 나올 때 이때 관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에는 관사도 없는 명사가 쫓아온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 말이죠. 지금 제가 나름대로 구분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문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본서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해서 단순하게 여러분 풀이법만 암기하지 마시고요. 왜 저런 관계가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본 문법에서 조금 더 익혀주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I bought a book on my trip and it was twice as expensive as 그랬습니다. 배수 편이 되고 있다. 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저놈은 바로 배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제가 배수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넓게 보면 비교죠. 지금 비교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배수와 관련한 것은 바로 2015년서부터 놓고 봤을 때는 지방직에서만 지금 4번째 배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배수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저와 같이 해서 배수를 주시고 그리고 as를 쓰는 방법과 그리고 배수를 주고 그다음 비교급 then을 쓰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이죠. 배수 해제죠. 배수 비교급 then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배수 as 이렇게 나온 거 문제 없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배수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배수 해제죠. 배수 비교급 then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글쎄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배수 즉 2배를 얘기할 때는 비교급 then 그러니까 twice 비교급 then이라는 구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twice는 반드시 as 구조만 씁니다. twice는 as 구조만 씁니다. twice 비교급 then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비교급 then을 쓰는 배수표는 2배가 아닌 3배 이상에서만 쓰게 돼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 드려봤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출제 영역 나름대로 한번 신경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문법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바로 기본 문법.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분들 꼬인 그런 문장들보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런 문법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 글을 보면서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글을 보신다면은 문법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을 볼 때 문법을 조금 더불어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문법 대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의 예시 문제에서는 영작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빠졌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좀 문법 중심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제는 이것은 여러분 일단은 이것은 부정사편에 좀 속한다라고 좀 보시는 거 좋겠고요. 이건 동사 활용과 관련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동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법이죠. 이것은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네, 그래서 바로 나름대로 출제 영역은 이런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사도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시라는 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가목적어죠? 이게 진목적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 여러분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주로 취하는 동사는 제가 MFTBC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목적 보호 나오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MFTBC, M은 make고요. F는 find고, T는 think고, B는 believe가 되고 있고요. C는 consider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바로 이 5개가 가목적, 진목적 구조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네, 거의 대개가 요 make, find 요 2개의 동사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죠. 가장 흔하게 출제됐었던 방식은 요 가목적어를 빼놓고 여러분 출제되는 것이었었죠. 빼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이시 가목적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진목적어 살아있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exciting이 나왔다는 것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exciting, 우리 시험은 참 많이 나왔었던 것이죠. 예, 저 excite, 즉 우리가 여기에서 저 분사, 뭘 써야 되느냐라는 것에 문제가 되겠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exciting을 썼는데 혹시 excited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요것을 묻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능동의 의미고 이건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른바 여러분들 감정 관련 동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관련 동사에서 우리가 분사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excite하고 그다음 interest하고 more 이 세 개가 그동안 꾸준히 출제됐었죠. 이 세 개가 말입니다. 요것은 그러니까 흥분시키는, 그렇죠? 흥분시키는, 재밌게 하는, 재미를 당한, 이렇게 되겠죠? 이건 능동이니까 재밌게 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재미를 당한, 이렇게 되버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목적보호, 즉, 이것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거 목적보호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목적보호, 요놈은 요놈을 도와주는 말이니까, it과 바로 excite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돼버리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흥미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it과 excite의 의미 관계는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exciting 쓴 거 옳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2번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일찍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선 mention이라는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mention이라는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plain.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중심으로 잘 공부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plain, suggest, introduce, 그 다음에 announce, 그리고 mention, 바로 얘네들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요놈들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는 목적어를 많이 쓰고 싶다. 즉 다시 해서 사람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to가 필요하죠.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말입니다. 제가 써드린 순서대로 나름대로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멘션은 자주 출제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만 이번에 출제가 되어버렸네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목적어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전차 to가 필요하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앞에 지금 to가 빠져버린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mention이라는 동사,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나는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I didn't want him to come. 그래버렸습니다.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want 동사가 다음에 목적 투부정사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것은 want라는 동사를 굉장히 쉬운 동사로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말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want라는 동사는 want가 바로 투부정사를 받거나 아니면 목적 투부정사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적 투부정사 구조 받은 거 옳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 목적어는 이어지는 동사, 이어지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이것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이지만 이것을 지금 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요 구조에서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간의 관계는 항상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단순히 원투 목적 투부정사 받았다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예,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도 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는 솔직히 이런 겁니다. 원투 목적 투부정사 받은 거 옳다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라고 했는데 괜찮으냐? 즉 다시 해서 우리말로 그가라고 해서 주어처럼 해석했는데 여기서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옳으냐라는 건데요. 옳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to come, 즉 come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은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 기본서에서 바로 기본 문법으로 배우는 것이니까요. 기본서보다 더 충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쏴버립니다.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그를 달리 대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달리 대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었다면 가정법이죠? 그죠? 가정법이죠? 네. 원래 여러분 가정법. 지금 보시면 우리말로다 보면은 과거 사실을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if절까지 정확하게 다 표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if 주어 had be be 그리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쓰고 have be be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if 주어 had be be 주어 조가 have be be 이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은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해석은 과거로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법을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기서 if절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네, if절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if절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주절에서 바로 요걸 통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A wise man 그랬습니다. A wise man would have solved it.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히 직역을 하면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해결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해결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해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해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wise man이 if절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조과 have pp. 이것은 100% 가정법에서만 존재하는 동사 형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에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출제 영역 잘 생각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생활영어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영어는 단순한 대화를 그냥 물어보고 있죠. 특별하게 복잡하게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간단한 해석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y manager told me that more than 350 people are coming 그랬습니다. 350명 넘게 올 거라고 나한테 말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도 동의해. 약간 근데 놀랍기도 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looks like I have to order more than 그렇다면 더 많이 주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놀랍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350명 넘게 올 거라고 하니까 놀라운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바로 뭡니까? 예상보다 많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That's a lot more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헐 많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의 추론 능력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습니까? 문장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런 것을 틀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해석 능력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둘째, 해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얘기는 상상력의 부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일단은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석 능력을 좀 더 길러줘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바로 어느 정도 해석 능력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대화를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0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I don't have it with me. Mr. Bog is in charge of the project, so he should have it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없어. Mr. Bog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걔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Good luck. 행운을 빌어. Hope you get the documen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다큐멘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버렸습니다. 정답 4번이다.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랑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버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와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어렵게 더 건 것은 아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어느 정도 해석 능력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자. 이것으로 여러분 이 문제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Sure, you have a PC in the room, but you can use if you want. 당신 원한다면 당신 거를 그냥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We can meet in the room 2 hours before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 2시간 전에 우리는 바로 그 방에서 우리는 모이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대로 뭐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2시간 전에 방에서 모일 것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시간 언급하고 있죠. 그렇게 된 것으로 봐서 여기서도 아마 시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되버리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When can I have a rehearsal for my presentation? 내 프레젠테이션의 리허설을 언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when으로 물었단 말이죠. 그죠? 고수 갔다가 바로 그 다음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2시간 전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것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의문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동안의 생활영어 문제를 여러분 문제로 제시한 것들을 분석해 놓고 본다면 의문문을 바로 가지고 물어본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이 실용문은 진짜 그야말로, 이건 왜 내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표현을 물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국가대 9급에서 여러분 first come first served 이거 있었죠? first come first served 이거를 물어봤었죠.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해서 요걸 물어봤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선착순이라는 얘기죠. 선착순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물어봤고요. 선착순이라고 표현한 보기 바로 그것이 정답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선 한글로 보기가 돼 있죠. 네, 국가직 9급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보기를 제시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난이도를 낮추려고 꽤나 애를 썼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표현을 좀 물어보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미리 정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심 얘기를 했잖아요. 점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녁을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설마 점심하고 저녁도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죠? 이 문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풀이 요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이 보기가 물론 지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앞으로도 한글로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물론 국가직에도 보기를 한글로 제시했었고 이번에도 한글로 제시했습니다만은 말이죠. 영문으로 충분히 제시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5년 예시 문제에서도 영어로 당연히 제시한 문제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대비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와 자꾸 대비를 시켜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다? 여기는 점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다? 저녁이라고 해놨구나. 문제 출제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끔 자꾸 대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뭐를 더 조심하자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왜 냈을까요? 저녁 식사, 점심인데, 런치인데 왜 그랬을까? 아셨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내용 일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뭡니까? 실용문으로 나왔을 때 그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 황당한 그런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 많았었고요.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 내용 일치 제시하는 방법이었었죠. 여러분 그 기존에 여러분들 나왔었던 그 내용 일치에서는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힌트를 제시하는 위치가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문미 두 문장 그 안에서 정답의 힌트를 제시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건드려주는 부분이 어조가 되는 거죠. 본문은 부정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부정으로 언급을 했는데 긍정으로 보기를 만들어버린 것, 또는 긍정을 부정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의어, 반의어 문제, 동의어와 반의 관계, 동의어, 반의 관계, 바로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문제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 지문 자체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힌트를 찾을 때는 문미 두 문장 내에서 제시하는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영어 전반에 걸쳐서 내용 일치 문제를 분석해 보게 되면 문미 두 문장 내에서 힌트를 제시했던 것이 거의 진짜 그야말로 제가 종전에 한 70%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근래 들어와서는 거의 8, 90%까지 올라갈 정도로 전부 다 문미 두 문장 내에서 힌트를 제시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대로 우리 시험은 한 문제당 1분이 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분 만에 여러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느 특정 위치에다가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크레버트 이거 뭡니까? 이거는 넥타이입니다. 넥타이입니다. 바로 넥타이의 어원이 됐었던, 유래가 됐었던 것이 되는 거죠. Cravages were made of many different materials 그랬습니다. 많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From plaid to lace, which made them suitable for any occasion.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플래시드라는 건 플레이드라는 건 참 몰라도 관계없겠죠. 저것은 이제 격자무늬로 된 바로 천을, 옷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저는 레이스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크레빗이라는 것이 바로 많은 다양한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료들이 리미티드 그랬습니다. 제한적이다 그래버렸습니다. 제한적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데 어떻게 그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로 지금 여기서 동의, 반의 관계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many를 써버렸는데요. 바로 그거와는 반대 관계에 있는 limited를 썼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제시해버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Many different materials입니다. 많은 다른 그런 재료들로,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 여러분 참고로 different라는 것을 꼭 다른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제한됐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힌트 마지막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것도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번에 국가직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지방직도 그렇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 바로 요 틀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앞으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 출제하는 방식, 유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래, 주제입니다. 네, 주제. 우리가 여러분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핵심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핵심어는 반복됩니다. 일반적으로 핵심어는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독해를 만났을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핵어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 핵심어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바꿔쓰기 즉 다시 해서 본문에 있는 뭐를 어떻게 바꿔 썼을까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독해 지문은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 세 가지 관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기 분석을 잠깐만 들어가면 말이죠. Booming oil industry를 했습니다. Booming oil industry in Latin America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 오일 산업의 석유 산업의 활황, 호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어조 플러스가 되고 있죠. 일단 어조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Decline electricity business in Latin America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declining 그래서 어조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어드밴스먼트라고 해서 발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어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공격적인 이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격적인 이용 그랬습니다. 뭐 공격적인 이용, 저기서 공격적이라고 하니까 어저 우리가 마이너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 공격적이라는 저 단어는 뭐 우리가 좀 적극적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플러스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핵심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어는 당연히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핵심은 오일 인더스트리, 오일이 되겠죠. 그죠? 좀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오일이 되겠습니다. 오일이 핵심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오일이 되겠죠. 그죠? 요것은 electricity, 요것이 될 거, 요건 renewable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renewable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일,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번과 그리고 4번은 여기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1번과 4번은 오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오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핵심어는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된 것까지 사실상 좋습니다. 그런데 어조가 안 맞습니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일에 대해서는 어조를 전부 다 마이너스를 잡고 있는데요. 이 또한 1번, 4번은 전부 플러스이기 때문에 답은 멀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핵어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하고 3번 어떠냐라는 건데요. 2번은 요것은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렉트리시티를 마이너스로 여러분 잡아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전기가 바로 전력 산업이 바로 쇠퇴하고 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 때문에 틀려버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한번 가볼까요? In recent years, Latin America has made huge strides 그랬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는 얘기죠. 요 수고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동사구가 이번에 두 문제, 직접적으로 수고 문제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글 속에서 여러분 수고 등이 나왔을 때도 또한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수고들은 진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족이 발전했습니다. 이용하는 데 말이죠. 아주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풍력, 태양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 연료, 바로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람, solar, geothermal, biofuel, 에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발전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뭡니까? 뭐로 바꿔 쓴 겁니까? 바로 요거를 뭐로 바꿔 쓴 겁니까? renewal, 요걸로 바꿔 써버린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Latin American electric 하나 더 볼까요? Latin American electric sector has already begun to gradually decrease its dependence on oil입니다. 오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어조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에 대해서 플러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Latin America is expected to almost double its electric output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력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릴 것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일렉트릭 비즈니스가 디클라인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wind, solar, geothermal, biofuel 이것을 renewable energy 바로 이걸로 여러분 생각 바꿔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족 바로 그 점을 생각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글을 볼 때는 해고바라는 거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도 주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같은 거 놓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목이라는 것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어 중심으로 여러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일단은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핵심어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죠. 이 자리가 쓴다면 제목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제든 제목이든 그것은 우리가 핵심어. 그럼 핵심 뭐 될 것이다? 반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일단 독해라는 지문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해거봐.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으로서 여러분 놓고 보시면 every organization has resources that it can use to perform its mission. How well your organization does the job is partly a function of how many of those resources you have.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But mostly it is a function of how well you use the resources you h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로 뭡니까? resources. 그리고 그걸 받아서 더우지 resources. 그리고 이걸 다시 받아서 더 resourc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resources. 재원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여기도 있네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더우지 resources라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재원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죠? 어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exchange resource에서 그랬어요. 이거 resource가 들어있네요. 그죠? 그죠? 일단 핵심을 봤습니다. Leaders ability to set up external control. resources 없습니다. 틀려버렸죠. 3번에 make the most of resources 있죠. technical capacity of an organization barrier to its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일단 resources도 없고요. 그런데 이건 잘못이면 barrier라고 해서 바로 뭡니까? 어조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근데 이거는 어디로 보더라도 마이너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4번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3번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놓고 보니까 또 다른 핵심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교환과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건 최대 이용. make the most of가 바로 뭐냐면 무엇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make the most of가 무엇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교환일까요? 최대 이용일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재원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익스체인지와 관련된 말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스체인지와 관련된 말은 진짜 어디를 보더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로 뭡니까? 사용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use 썼죠? 그다음 make the use of도 이것도 사용하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사용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과 관련된 얘기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본단 말이죠. 여기서 get the most out of 이것도 바로 뭐냐. 무엇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재원의 활용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xchange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뭡니까? 바꿔쓰기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다를 첫 번째 use로 썼죠. 두 번째 make the use of로 써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get the most out of라고 써버렸죠. 근데 이번에 보기에서 이걸 또 뭐로 써버렸습니까? 그냥 make the most of라고 써버렸죠. 바꿔쓰기 잊지 맙시다. 그리고 make the most of, get the best out of, get the most out of, 그렇죠? 이런 거와 같은 뭐라고요? 수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라는 것의 여러분 중요성이라는 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면, 즉 다시 해서 꼭 수거 문제로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말씀드리면 리더스 웨이라고 해서 바로 지도자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편인데 말이죠. 주제문은 지문 중간에 따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제문을 볼 수 있죠. 요 by ing. 저는 여러분 말이죠. 글을 보실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by ing. 바로 이 표현을 굉장히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저 by ing가 들어간 문장의 핵심을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by ing가 들어간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는 경우 상당히 많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by ing는 우리가 뭐뭐 함으로써라고 여러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단순히 그런 해석을 떠나가시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방법 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y ing라는 것, 이것은 by가 단순히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왔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럼 by 택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by를 갖다 by 택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때 by를 교통통신 수단에 쓴다라고 이런 문법 시간은 그렇게 배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바로 by 택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how로 물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b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by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 제시할 때 써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y ing가 들어간 부분이 바로 그 지문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by ing, 그죠? by ing, 그죠? 여기도 by ing, 여기도 by ing.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방법 제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leaders way, 바로 이렇게 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 말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글을 보실 때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 쓰시고요. 앞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저런 것들을 바로 글의 흐름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짚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16번입니다. 자, 흐름상 어색한 문장 그랬습니다.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 이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핵심어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는가 아니면 어조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말이죠. 아까 여러분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리서시스가 핵심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리서시스가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식의 유형에서는 바로 그 핵심어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바로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어조가 플러스인데 하나가 마이너스다. 전체가 마이너스다. 하나가 플러스다.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critical thinking sounds like an unemotional process를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비감정적 과정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래버렸습니다. 여러분 engage라는 것이 말이죠. 임하게 하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말이죠. 이용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열렬한 반응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모션이 여러분들 바로 핵심어가 됩니다. 1번 볼까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 필링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해고 바꿔 쓰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링으로 바꿔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2번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자, 여기에서는 또 필링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3번에 보겠습니다. 3번은 여기는 핵심어가 인포메이션이네요. 정보가 되고 있네요. 4번에 볼까요? 이모션 나와 있죠. 정답 3번입니다. 됐죠? 바로 이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번 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순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라 라는 거. 여러분 힌트라는 거. 여러분 아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프리퍼로 제시한 것이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캔하라 그랬죠.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쭉 누른 스캔하면서 말이죠. 중요한 단어가 뭘까? 대충 어떤 의미일까?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라. 힌트라는 게 바로 뭡니까? 더나 디스나 디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 대시죠. 아니면 도지죠. 아니면 서치죠. 아니면 아더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어나더가 되는 거죠. 바로 더 디스, 디지, that, those, such, other, another. 바로 이런 것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바로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시험, 즉 순서 배열에서 제시하는 바로 반드시 등장하는 것. 즉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등장을 하죠. 바로 그래서 이런 힌트를 활용하는 문제, 이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만일에 대명사가 있을 때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놓는다는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라고 해서 말입니다.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제시가 됐죠. 더가 들어갔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디스 디즈 대 도저 서치 어나더 어나더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럼 더 테크놀로지 그랬으니까 이 앞에는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있었겠죠? 여기서 보시면 테크놀로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C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A가 나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시라고 한 것은 그러나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말이죠. 바로 똑같은 테크놀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맞겠죠. 기술은 뭐뭐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C 다음에 A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 다음에 A 나와 있는 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하나 힌트를 제시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뭘까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대명사가 있는데 그 대명사가 만일에 주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도 그 앞에서 주어로 표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 C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의 바로 CALL,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exciting, 그리고 바로 뭡니까? frustrating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힌트 찾아라. 둘째, 대명사 활용하라. 셋째,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exciting, frustrating 두 가지 다 나와 있죠. 여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 나와 있으면 excit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frustrat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바로 주어진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래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직보다는 힌트를 조금 별로 덜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직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힌트, 즉 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로 바로 자리 찾는, 위치 찾는 그런 문제로 제시가 됐었죠. 일단은 이것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힌트 찾아라. 힌트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더나 디스나 디즈, 대토우저 서치 아더 어나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바로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한단 말입니다.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힌트라고 본다면 그러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she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빠르게 다시 고개를 밖으로 내밀었다는 겁니다. 팝이라는 것이 뻥 튀기듯이, 여러분 팝콘 튀기듯이 빵 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아웃이니까 말이죠.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밖으로 다시 불쑥 내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바대로 보시면은 she라는 것을 딱히 힌트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명사 했을 땐 대명사가 이렇게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놓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사가 뭐메이드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인어공주, 인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머메이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엔 얼마든지 she라고 해서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she는 별 힌트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벌써 she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역접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는 빠르게 다시 고개를 밖으로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더나 디스나 디제 대토우저 서치 아더 어나더가 데리고 있는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그런 단순한 논리를 물어보고자, 즉 다시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단서를 제시해 주는데요. 바로 그런 단서를 찾아달라라는 거, 바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단순하게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고를 물어보려고 한다. 상상력을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뭐라고 나왔어? 전에 어떤 국가적 문제가 있었다? 노동이라는 것이 금전적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앞에는 노동의 금전적 가치를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이 다음에는 금전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그녀가 다시 고개를 밖으로 내밀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물속에 있다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는 얘기니까 이 앞에서는 물속에 있었다라는 것, 요것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네,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갔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럼 물속 다이빙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락 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당연히 뭡니까? 머리가 물속에 뭡니까? 머리가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에 밖에서 보이는 것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again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pop out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말이죠. 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해석을 정확히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자 말이죠. 네, 글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모르는 표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는 습관 들이셔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수거를 암기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빈칸입니다. 여러분, 자, 빈칸. 일단은 빈칸 문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빈칸도 뭘 묻는다? 주제를 묻는다. 주제를 묻는다. 그럼 아까 주제 뭡니까? 핵심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핵심을 찾는 게 결국 주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심하는 건 결국 뭡니까? 반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빈칸 주변에서 힌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빈칸 문제는 보기 분석을 잘 해줘야 돼요. 보기 분석을 잘하라는 얘기는 보기가 핵심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주제의 핵심어가 들어있는 것이 정답인가? 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글 전반에 걸쳐서 아니면 빈칸 주변에 어조가 마이너스인데 보기 가운데 마이너스 된 건 하나밖에 없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기보기가 컨트롤, 한 단어 돼버렸군요. 이거 한 단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어조로 플러스 마이너스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뭐 2번만 리덕션 감소라도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 있겠습니다 말이죠. 결국 주제 핵심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선순위에서의 뭐 그리고 필요에서의 뭐 바로 뭡니까? Y1 세대, Y2 세대 사이에 뭐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이제 해설지에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이에 Y1 세대와 Y2 세대 사이에 뭐가 크다 그래 버렸습니다. 뭘까요? 그럼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둘 사이에는 바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사점이냐 차이점이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을 뭔가 비교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놓고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또 주변에 힌트를 별로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마지막에 베이스면 바로 앞이나 문두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이 있을 때는 앞뒤에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문두가 있을 때는 이것은 100% 주제를 묻는 것으로 다음이나 문미로 가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문두와 문미가 배어 있을 때는 주변을 보거나 문두, 문미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제를 찾는 것.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로 안 보인다란 말입니다. 그럼 올라가 봅시다. Javelin research noted that not all millennials are currently in the same stage of life.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첫째, 나로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롤 바로 뭡니까? 부음부정이라는 거죠. 올이 낙과만 나게 되면 이것은 부음부정이 됩니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밀레니얼들이 현재 같은 스테이지,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밀레니얼들이 현재 같은 단계는 아니다. 그럼 뭡니까? 모든 밀레니얼들이 같은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있을 때 바로 문두로 올라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바로 문두의 주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답은 이미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나를 모두가 같은 건 아니다. 부분부정 활용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서로 뭡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둘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이것이 주제보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로 차이가 있다. 서로 대비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while.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while은 맨 앞에는 반면이라는 뜻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on the other hand, 서로 대조해 보일 때 쓰는 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여러분 통해서도 바로 정답을 컨트롤스로 잡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앞으로 빈칸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제가 논리독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의 난이도는 그야말로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해석 능력과 문제 해결 요령을 또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러면서 추론 능력까지도 상상력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이번엔 중간에 있네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중간에 있을 때는 앞뒤를 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드렸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빈칸 채우기는 어디에 빈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글의 주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 분석을 잘해보자 그랬죠? 아까는 여러분 보기가 뭐 한 단어짜리로 돼 있다 보니까 어조로 가기에도 그랬고 결국 핵심으로 가는 것이었었는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컨트롤스였었다. 뭐 숏텀 테크놀로지 그랬으면 숏텀이 중요하네, 그죠? 숏텀이 중요하네. 숏텀은 마이너스를 보는 게 좀 좋지 않은가? 단기. 이건 하이 테크놀로지 그랬습니다. 첨단 기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대중의 관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핵심하고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점 대비해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죠. 여기 똑같이 그 숏텀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죠? 테크놀로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죠. 각각 다 다르죠. 그럼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핵심어가 둘 다 핵심어가 들어간 보기가 보통 저렇게 두 개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번 하면 2번이 될 것이다. 그럼 숏텀을 얘기하는 거냐? 숏텀, 롱텀이냐? 아니면 하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제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에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숏텀이라는 것은 약간 조금 어조를 마이너스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첫째로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분사구문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특히 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인데요. 이때 주절 다음에 나온 분사구문은 순적 관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놓고 보시는 leading to the paradoxical situation이라고 해서 paradoxical 바로 뭡니까? 모순적인 역설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로 표현했습니다. 어저 마이너스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대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똑같이 테크놀로지 들어간 거, 핵심은 들어간 거 두 개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보시는 거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개가 보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놓고 본다면 2번은 뭐 반드시 여러분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단기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영어 모든 독해 해고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롱텀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빈칸 앞을 여러분 살펴보면 숏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뭡니까? 장단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장단기,
그래, 쇼텀, 롱텀 이거와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것이 또한 옳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갈 수도 있었던.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 빈칸 문제는 나름대로 난이도를 조금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빈칸 문제에 대한 대비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논리독해라는 것을 강의하고 있고요. 한 것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이죠. 이번에 있었던 지방직 바로 문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다른 해설 강의와는 좀 다르게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도움이 될까라는 것까지 해서 향후 대비책까지 더불어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전문하고 고생하셨고요. 내년을 또 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바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정리하셔서 그에 맞게 제대로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가신다라고 한다면 많은 공부하지 않고 많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부,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공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고요. 향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